네, 반갑습니다. 상큼한 4월의 첫 번째 일요일 4월 7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또 칙칙한 성투사의 목소리가 나오느냐? 네, 예상하셨겠지만, 네, 오늘은 저의 칙칙한 목소리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네, 오늘은 또 결석을 하셨네요. 일부 어떤 분들은요, 저의 목소리를 꾀꼬리 같다라고도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네,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테마주 목록을 세 가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거래가 급증한 특징 종목들, 그리고 인기 검색어 상위에 올라온 요즘에 사람들은 뭐를 제일 궁금해하나 그 종목들, 그리고 상승을 많이 한 업종 테마 이쪽에서 오늘 구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했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대상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이야기는 뉴스와 시황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바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가 급증한 종목 세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이스타코라는 종목입니다. 이스타코는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뿅 하고 솟았는데 꼬리가 길게 내려오는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팔아먹고 톡 같다. 네, 전문 용어죠. 톡 같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습니다. 주가가 이유 없이 반등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냥 물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자리에서 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뭐가 나오죠? 네. 저항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렇게 오면 여기가 저항대. 이렇게 발견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기회구나 생각해서 여기서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시점을 이용해서 팔아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부분 보게 되면 이제 작년 6월에 주가가 상한가를 두 번 기록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올랐는데 이때 뭐였냐면 이제 방탄소년단이라고 아시죠? 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순위를 올렸다. 그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 자회사와 연결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공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관련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주가가 쭉 빠져서 지금까지 흘러내린 겁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보시면 계속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있어요. 적자가 지속되거든요. 작년도에는 2017년도에 이제 실적이 살짝 좋아졌어요. 흑자로 살짝 전환됐다가 다시 작년도에 적자 전환 공시가 이번에 나왔죠. 그래서 기업의 실적도 부담스럽고 추세도 부담스럽고 뭐 그런 종목입니다. 반등을 좀 시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자꾸 털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특별한 어떤 재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소스가 있지 않은 이상은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나와줬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이렇게 딱 올라서 시작하는 갭상승으로 양봉 뽑아주게 된다면 추세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요 근처에서 계속 논다 그렇게 된다면 종목이 당장은 올라갈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행히도 추세가 작년 11월부터 꾸준하게 저점은 잡아온 듯한 느낌입니다. 요 부분만 유지해 준다면 주가 상승을 점진적으로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이번에도 글렀구나. 이번 생은 글렀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저점에 대한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저항이 두꺼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지만 신규 접근 공략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거래가 많이 늘어난 종목,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동양네트웍스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첫 번째 상한가가 나왔네요. 좋은 힘이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가가 나왔다. 야, 이거는 멋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흐름에 대한 무언가 소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동양네트웍스가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독일의 면역 항암제 회사 메디진이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회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최대 주주니까
이 메디진이 아시아 개발권에 대한 판권을 스위스와 중국에 양도했다, 즉 팔아먹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술 수출을 했다는 어떤 느낌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기술 수출로 1조 원대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만 지금 100억 원대를 받아먹었다. 야, 대단한 부분이에요. 네, 동양 네트워크스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 독일에 있는 항암제 회사가 어떤 기술, 이 아시아 인구를 한 어떤 기술, 이 수지상 세포 백신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집중적으로 파고 들을 만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까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무언가 이 어떤 백신, 신약에 대한 권리, 판매 이런 부분들을 이제 100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또 향후에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1조 원 넘게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사항이 된 겁니다. 또 로열티도 만들어지게 되니까 기술 수출에 대한 호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를 동반한 강한 상승,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현재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2,500억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일단 최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회사이지만 그 회사로부터 얻어들이는 수익이 장난이 아닐 거다, 이렇게 판단해 보신다면 주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거래를 동반한 첫 번째 상한가, 재료가 아주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규 접근은 만약에 월요일날도 추가적으로 상승, 갭상승이 나와서 올라간다, 더 강하게 뻗는다. 호가창 한번 보죠. 호가창 보면은 200만 주가 넘게 지금 위에 쏟아져서 딱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도 월요일날 갭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은 신규 접근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그죠? 4월 5일 금요일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홀딩, 고정 전략을 보시는 게 맞겠네요. 지금으로서는 홀딩 전략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신규 조건 따라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대성산업입니다. 대성산업도 거래량을 동반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추세가 굉장히 좋네요. 우상향 패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 모이는 자리 보이시죠? 이평선 모이는 데에서 빵 하고 터지는 모습 괜찮네요. 긍정적인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종목은요, 일단은 이 부분 지금 나와 있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게 이제 저항인데요. 요 저항대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저항대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약 30%에서 40%대까지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전일 양봉이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깎아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요 추세 잘 보세요. 요 추세를 계속 좀 지우고 들어갈게요. 네, 요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즉 5,050원에서 5,100원대까지만 주가가 형성돼서 유지가 된다라면 상승 추세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되겠죠? 계속 보유 관점. 그리고 5,050원, 5,100원대 이상에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다라면 매수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추세가 지금 현재 좋은 편이다. 아래쪽에서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라서 양봉 큰 것에 대한 깎아주면 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좋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깎아줄 때 대응해 보시는 것은 괜찮겠다.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량 급증한 특징 종목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인기 검색어 상위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도 유명한 현대바이오입니다. 이게 이날이 상한가고요. 이날도 상한가가 두 번, 네, 최근에 이제 두 번 나왔어요. 금요일 4월 5일날, 4월 4일날, 4월 연속으로 상한가가 나왔고, 이게 지금 그 상한가가 나온 이유는 뭔지 다 아시겠지만, 그 췌장암에 대한 그런 치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차례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진행되다가 또 반등이 빵 하고 튀어나갔습니다. 지금 이 모양은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거래량이 한번 터진 부분,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만원 정도에서 매도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에 대한 부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이걸로는 안 되겠다, 더 올리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는 부분이죠. 지금 상한가가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따라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6,000원 정도 매수 포인트를 잡아줬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지금 150%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88TV에 가시면 우리가 계좌 인증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다 들어가셨고 수익을 많이 챙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뭐 계속 올라가니까 즐겁긴 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원금은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절반 매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원금을 빼놓은 상태, 절반을 매도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 좀 해봅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위험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 딱지가 붙으면 이제 매도할 타이밍이 거의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가 지우고 좀 봅시다. 주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경고 위험 이런 딱지가 붙게 되면 조정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좀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횡보를 좀 이렇게 하면서 다음 상승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랜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고 위험 딱지가 붙으면 그 이후에 조정이 길게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매도할 것인가는 이제부터는 뭐 100% 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매도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먹고 덜 먹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원금 회복 정도, 원금 회수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매도해 놓고 절반 정도는 가지고 가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시점은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 커다란 음봉이 나타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음봉이 좀 크다 싶을 때 그럴 때 매도하시면 거의 대부분 그 자리가 매도의 고점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그 시초가가 이게 장 막판에 이제 그 상한가로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가 장 막판 동시효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상한가 마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갭상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상황을 보고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안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절반 이상 매도하시거나 그 다음에 매도 포인트, 차익 실현을 챙기는 그런 관점들을 계속 노리시면 되겠고 매도의 포인트는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 나올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따라 들어가면 콱 물린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제 곧 경고 딱지, 위험 딱지, 빨간 딱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기 검색어 상위 종목입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요즘에 좀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지금 보면 네이버가 사실은 뭐 신사업에 대한 어떤 진출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추세가 조금 꺾이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위기라는 말도 있고 뭐 그렇진 않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글쎄 올시다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일단 네이버에서는 AI 뉴스 추천이 페이지뷰가 70%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이버가 이제 검색에 강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뷰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전자상거래 쪽에서 네이버가 요즘에 가장 많이 좀 핫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쿠팡에 또 추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우하향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되는 느낌이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서 단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고점대를 넘어가지 못했고요. 저점이 계속 낮아질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자리가 매도를 해야 될 위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 때 이탈하기 전까지 즉 12만원까지는 괜찮아 보이고요. 12만원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추세에 대한 부분들 조금 고민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보유 관점이지만 12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신규 조건은 지금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조건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회복되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두고 나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12만원 지지선 여부를 확인하라. 그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요, 인기 검색어 세 번째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공기업. 공기업에 대해서 요즘에 그 S&P가 별로다라는 말을 했죠. 어디에 뭐 신용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 기관들 매도 이렇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단기간에 상승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진행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원전 철수에 대한 부분들도 뭐 악재가 될 것인지 뭔지는 뭐 글쎄요. 뭐 이게 딱 한국전력에게 악재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한국전력 역시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것은 사실이죠. 네. 2018년도, 작년도에는 적자가 나왔고요. 올해는 뭐 흑자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1분기 예상 실적도 흑자 전환,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두고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어쨌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전망은 일단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 조정받은 걸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추세의 전환 포인트는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들어오는 게 너무 깊어요. 그래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차익 매도라고 하기에도 좀 너무 깊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두고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바로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일선 그 다음에 21선 이 이평선 두 개가 골든크로스 전환되는 모습 확인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확인하고 매수하시면은 그나마 단기적인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돌리는 자리 확인해서 매수하자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의 저점 지지는 28,000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28,000원을 위협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보유 관점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바로 사지 마시고 그래도 돌아가는 모습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자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전력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 업종 상승 테마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업종들은 이제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인데 최근에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중국 공장의 구조조정이 끝나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생산 라인을 막 돌리고 신차 효과 막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자동차 공장이 잘 들어가게 된다라면 부품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품주 쪽으로 많이 진단이 좀 된 것 같아요. 자동차 관련한 이런 쪽에서 부품주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였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의 반등이 강한 상승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기존의 어떤 투자 의견도 전부 다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세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돈빛나라든지 뉴스와 시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동차 업황은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서서히 그런 저점에 대한 부분에서의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거의 바닥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4월 4일날 매수하기 좋았죠. 4월 4일, 4월 3일, 4월 2일도 괜찮았고요. 근데 가장 좋은 포인트는 어디였냐면 4월 여기겠죠. 네, 3일. 그 다음에 4월 4일. 여기서는 또 너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살짝 깎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공략하시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44,000원대를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추세가 좋죠. 그래서 현재 시점 2호 라인 때 통과하면서 추가적인 추세가 더 나올 것 같다 생각되고요. 다음번 저항 때는 6만원 라인 때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대비해서 뭐 어느 정도 상승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홀딩 하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립니다. 현대위아 추세 좋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라홀딩스입니다. 한라홀딩스도 일단 뭐 자동차 부품주 라고 보셔야 되겠죠. 뭐 이 종목 뭐 지주회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한라 그 다음에 뭐 만도에 대해서도 브랜드 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그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실적도 좋아요. 지금 4분기에 약간 적자가 나왔지만 1분기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라서 아마 작년도 2018년도보다도 2019년도에 실적은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이 좋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종목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현재 시점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온다라면 여기 라인대까지 가능해 보이죠. 상당히 높은 상승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수회사라서 조금 느리게 갑니다. 지주회사라서 조금 느리게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한 가지 횡보에 대한 부분에서 바닥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바닥이다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본격적인 상승은 46,000원, 47,000원, 즉 요 포인트를 지나가는 요 박스권, 최근에 형성된 박스권 라인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부터가 제대로 된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라인 때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상승을 그냥 지켜보셔도 되겠고요. 매수하고자 한다면 분할 매수로 조금 찔러보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이겠네요. 상승 테마 업종에서 자동차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뭐 말할 필요 없죠. 네, 추세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추세의 어떤 획을 긋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 현재 21만원이 너무나 좋은 저점 자리를 만들어졌고요. 삼각수렴의 꼭지점 형태를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단기 상승이 너무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한두 번 더 상승하고 나면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대로 올라가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눌림목이 형성되는 구간들 나오게 되면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살짝 들어오게 되면 여기 지금 형성된 21만원 지지 형성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모습, 그런 자리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된다. 바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추적 관찰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는가 안 왔는가 그 부분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그런 식으로 살짝 들어오는 자리 공략해서 매수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은 보유 의견으로 계속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 생각되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깎아서 살 수 있다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즉 분할 매수 조금씩 사서 모아가거나 아니면은 시점 포착을 위해서 조금 기다리거나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숨가쁘게요 9개의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좀 바라고요. 또 다른 종목 진단 궁금하신 분들은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돈빛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진단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종목 진단에 대한 신청들 팟빵을 통해서 또는 뭐 다음 카페를 통해서 진단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텐데요. 다음 주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예쁜 진행자분과 저도 신나게 같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로운 한 주 월요일 내일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월요병을 날려버리는 주식의 어떤 신바람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한 주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